네,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3인의 마감 전략부터 화면으로 정리된 거 먼저 보시고 전화 연결 내용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입니다. 환율 반등은 긍정적이다. IT와 자동차, 기술적 반등이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마감 전략을 보내왔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198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서 낙폭 과대주에 대한 매수 유효라고 했는데요. 관심 종목은 좀 이따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원명 전문가는 증권과 은행 쪽이 수급 변화 시에는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와 IT 낙폭이 컸던 종목들로 단기 접근하고 이렇게 전략을 좀 변경하자라고 보내왔거든요. 자, SK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 오늘 반등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지난 것 같고 다른 쪽의 전략은 없습니까? 마감 전략하고 내일 시장 전망도 부탁드리죠. 네, 현재 시장 흐름이 그 환율과 연관해서 이제 그 환율 하락에 따른 그 피해를 입는 업종으로 IT 자동차 그리고 그 대안주로 부각되는 부분이 금융주 요렇게 좀 그 이분법상으로 시장 구도가 좀 전개가 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환율 하락세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IT 자동차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흐름,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자동차와 IT 진영의 그 반등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환율이 그 저점을 통과를 했고 그런 으로 인해서 이들 수출주들의 그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대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대편에 놓여져 있는 이제 종목군인 금융주, 내수주, 유틸리티 이런 쪽 진영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추세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가져봐야지 되겠는데요. 아직은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대략적으로 1920 내지 1930포인트 구간에서는 분명히 그 저점을 다지는 그 구간으로 확실하게 좀 그 진행을 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시장을 상승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거리가 부재하다라는 점입니다. 즉, 제반에 놓여져 있는 그 악재 요인들이 아직은 제대로 해소되지를 않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 가지시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좀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반등 흐름, 오늘 지수가 대략 19포인트 정도의 상승 흐름 연출되고 있는데, 아마도 198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반등을 주고 그 지점에서는 다시 꺾이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즉 오늘 아직은 내일까지는 IT 그리고 자동차 이들의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점 1980 이후 시점에서는 다시 금융주라든지 내수 유틸리티주 쪽에서의 상승 흐름이 다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은 나온 그 상황이기는 한데, 단기적인 그런 관점 상에서는 자동차주에 대한 그 매수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 모비스가 가장 좀 괜찮은 그 위치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 가져볼 수 있고요. IT 진영에서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전기 쪽이 좀 유망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소 늦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차라리 추가적으로 더 좀 쉬시는 그런 상황, 좀 전략을 구축을 해 나가시고요. 1980포인트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금융주 쪽으로 다시 좀 이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쉬시는 그런 전략 가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 주식을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가시기보다는 짧게 끊어치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에 좀 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 이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김춘석 전문가입니다. 전차군단, IT와 자동차 중장기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마감 전략 보내왔고요. 환차익을 노린
노리고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는 판단이랍니다. 이 판단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최소 1,080원 이상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삼성전자는 137만 5천 원에서 138만 5천 원, 현대차는 바닥을 좀 형성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오셨군요. 자, 이현상 전문가는 종목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지금 역시 김춘석 전문가하고 대동소이하지만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또 롯데케미칼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마감 전략을 보내왔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는 지지선 1950포인트를 확보했다.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신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우신입니다. 네, 오늘 마감 전략하고 내일 수요일 시장 전망까지 함께 부탁드려보죠. 네, 일단 시장이 다행이죠. 어저께 1930선 지지선 저점을 찍고 장중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설정이 될 수 있는 1950포인트를 확보하고 갭 상승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중 내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양봉으로 지금 마감이 되는, 즉 기술적 반등이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샌드위치라고 해서 중국의 기술 추격 그리고 일본의 가격 경쟁 이런 부분에서 우리 수출주들이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오늘은 나름대로 그런 고전을 면치 못했던 종목군 위주로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해주는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현대모비스가 가장 눈에 띄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한 150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한 32억 정도 매수해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투신에서 한 19억, 보험에서 한 11억 정도 매수해주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도 최근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판단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120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한 6억 정도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던 이제 기아차인데요. 기아차로도 지금 현재 1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52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투신과 보험, 은행 연기금, 국가의 프로그램 매수까지 다 합쳐지면서 지금 한 219억 정도. 기관들의 매수로는 아마 거래소에서는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기아차가 삼성물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동시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연기금에서 한 14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이 사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삼성증권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매수 종목을 지금 찾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네오위즈 같은 경우가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4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수준이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크게 관심은 없고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외국인이 한 3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에서 한 2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은행권에서 3억 정도 매도 나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개별 종목인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 매수가 코스피보다는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매수세라서 탄력도로 봤을 때는 일단은 코스피 쪽에 좀 집중을 해주는 단기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단기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양증권 김무신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